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각기 다른 전망과 해석을 내놓으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탄핵안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한 총리 사건과 무관하게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오늘 아침 여당 회의에서는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외교, 안보, 경제 위기 속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한 총리 탄핵 추진은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고 의결 정족수라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탄핵은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8전8패였다며 이번에도 기각되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기각이 되면은 민주당은 그야말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국정 테러 이것이 결국은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총리가 복귀하면 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의 공백 기간만 1200일이 넘는다며 이 같은 탄핵 남발은 결국 민주당에 대한 국민 탄핵으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도 한 총리 때처럼 또다시 3분의 2가 아닌 과반이라는 자의적 정족수로 탄핵을 밀어붙여서는 안 될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국회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접수 받아주세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 조금 전 국회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이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고 또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자, 지금 의원과에 제출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에는 최상목 대행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가담하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혹이 있다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자, 김용민 의원이 오늘 탄핵안 발의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됐을 경우에는 그 인용된 취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마저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 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오늘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능멸하는 것은 헌법 질서 자체를 능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과 능멸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사유를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말씀을 좀 다른 분께 넘기겠습니다. 총 4가지 탄핵 사유를 삼았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 12.3 내란과 관련해서 공범 혐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시문건을 받았고 이를 기재부 차관에게 다시 넘겨서 그 이행을 지시한 것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내란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있기 전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은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 다 자기 의무가 발생했지만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별도로 더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돼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두 가지 탄핵 사유가 행위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도 같은 논리로서 저희가 탄핵 사유로 삼았습니다. 특히 마용주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의지가 있으니 국회에서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보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상설특검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이 역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된 이후로 85일째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저희가 탄핵 사유로 삼았습니다.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 저희가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은 인용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여기서부터 쭉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밑에 마이크가 있네. 예,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부대표 정춘색입니다. 네, 야5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면서 한 발언 들어봤습니다. 김용민 의원, 헌법재판소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를 했다면서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서 탄핵안을 제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가지 탄핵 사유를 제시했는데요. 먼저 12.3 내란과 관련한 위법 행위,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미임명, 그리고 마용주 대법관에 대한 미임명, 그리고 상설특검에 따른 특검 임명을 최 대행이 의뢰하지 않았다. 이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라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계속해서 전해지는 대로 후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국회 나가 있는 김다영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는데요.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다영 기자. 네, 조금 전 야당이 국회입니다.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이 내용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내에서도 한 총리 복귀 가능성도 생긴 만큼 지금 당장 최상목 대행 탄핵은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결국 탄핵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하면 나라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을 향해 헌재 결정을 3주째 무시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 애초 여당의 비판이었는데 이젠 입장이 바뀌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 파괴자에 대한 파면이 늦어질수록 국민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며 헌재는 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한덕수 총리 사건 뒤로 미룬 건지 답하라고 따졌습니다.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가 여당 요구에 사실상 맞춰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마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 보수 쪽의 입장을 들어주는 이른바 빌드업을 하는 건 아닌지 생각된다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